일요일 오후입니다. 키핑장을 다녀왔어요. 키핑장에서 다육이들 응애약을 쳤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획은 집에 있는 다육이들도 응애약을 지금 살포할 계획입니다. 요런 어떤 모든 곤충들이 다육이한테 다 해가 있는지 어쩐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보통 이런 어떤 곤충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입니다. 해충인지 이로운 그 곤충인지 사실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아주 빨간색 정말 점처럼 작은 그 거미처럼 생긴 그 빨간색 그 곤충이 막 이렇게 발발거리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저는 응애라고 검색을 했었는데 사실 응애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고요. 가끔 그 곤충에 관해서 제 댓글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엄마네 집 베란다, 그러니까 밖에 베란다에서 그 곤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했는데 응애라고 나와서 저는 진짜 그게 응애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리응애라고 해가지고 응애를 잡아먹는 그 천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빨간색 그 곤충이 어떤 건지 어떤 그 곤충인지 사실 진짜 거미라고 하면 뭐 곤충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 곤충이 어떤 그 종류의 또 그 곤충인지 우리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응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응애가 해로운 그 곤충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응애를 잡아먹는 일이응애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응애를 봐도, 그러니까 그 응애를 봐도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요거는 혹시라도 그 화상을 입을까봐 제가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이렇게 덮어놨고요. 저 정도만 해도요, 화상 피해가 줄어들기도 한답니다. 지난번 영상에 분갈이를 했던 미니당이 요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산발이어갖고 다리가 여기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저는 이제 해가 살짝 졌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들 약을 하려고 하는데, 영양제나 혹은 이런 어떤 다육이에게 살포하는 약이 어느 시점, 어느 시간대에 살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러니까 해가 금방 넘어갔을 때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 해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해가 진 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영양제를 살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자 이야기를 하자면 자 영양제 살포도 저는 해가 진 다음에 영양제를 살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대를 굳이 지정을 하는 것은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진 다음에 입장의 뒷면에 기공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엽삽을 한다는 것은 이제 다육이 엽삽을 한다는 것은 잎에다 살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엽삽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잎의 앞면은 광합성을 하고 뒷면은 기공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 있는 때가 아니라 해가 진 후에 잎의 뒤에 기공이 열리는데 그것은 다육식물이 그 보유하고 있는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가 진 서늘한 시점에 그때서 이제 호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입장 뒷면에 기공이 열리는 때가 해가 진 다음이니 엽삽을 통해서 다육식물에게 영양을 제공하자고 하면은 해가 져서 요맘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되겠죠. 제 페리도트에는 거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이 그 거미줄을 걷어냈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딴 데로 이사 갔나 봅니다. 주인이 못 됐죠? 그래서 좀 먹고 살려고 그 거미줄을 치는데 그걸 못 보고 아침마다 와서 걷어내니까 거미가 딴 데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는 이제 그만해라 라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알아서 방을 뺐네요.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제 멘도사. 멘도사가 작년 6월경에 제가 분갈이를 한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예뻐요. 멘도사는 수형이 사실은 아무렇게나 생겨도 예쁜 게 멘도사예요.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뭐든 예쁜 게 멘도사랍니다. 멘도사는 뭐래도 예쁩니다. 제가 멘도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위층에서 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데 아마도 그 베란다 청소를 하셨나 봐요. 자, 이렇게 제 거 비욘세 무지개금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네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위층에서 그러니까 위아래층의 이웃과 다육식물을 키울 때는 참 이웃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설령 조금 까탈스러운 이웃을 만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아야 되는 게 다육이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저희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불을 많이 털어요. 근데 이불 터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고요. 이불 털면 저는 그냥 가만히 다 털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심지어는 위층에서 담뱃재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조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특히 위층에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도 하는 날에는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갖고 막 다육이들 막 적심이 되고 그랬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누구나 다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바로 위층에서 관엽을 키우시거나 야채를 재배하는 이웃을 만나면 다육이 키우는 엄마들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위에다가 비닐막을 쳐가지고 그 흙탕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층 이웃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다육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아래층 이웃도 그렇고 위층 이웃도 그렇고 그렇게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제발 저에게 어떤 태클만 걸지 않는다면 저는 저에게 발생하는 그런 일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저기 앞에 있는 나무 전지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육이들 여기 이렇게 다육이들 적심이 됐어요. 아저씨들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막 다 잘라져 목대가 막 부러져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할 때 외벽 페인트 칠할 때도 한마디도 안 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 거의 다 다육이를 치우긴 했는데 막 바스기 여기를 밟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로프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를 발로 막 밟고 다녀가지고 얘네들이 막 다 찌그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절대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그 시멘트 조각들이 막 떨어져서 다육이들 얼굴이 막 상했을 때는 제가 관리실은 갔어요. 왜냐면 저 아래가 바로 차들이 있잖아요. 저 차에 떨어지면 완전 그거는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알아서 이제 건수를 하면 되니까 여기 아래 이제 자동차들한테 혹시 떨어지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시라고 얘기를 전해주시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자, 저는 이제 그거 할 거야. 응애약 살포할 겁니다. 자, 응애약 제가 어떤 거 살포할 건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는 약인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표를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게 되게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보에 가깝게 접근하시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꼭 이게 아니어도 좋아요. 농약사를 가시거나 어디 이제 구매처에서 응애를 집중적으로 죽일 수 있는 표적작용을 하는 약이 뭐냐라고 해서 그거를 구입을 하시면 돼요. 보통 농약사에서는 깍지하고 응애하고 진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에 총체벌레하고 응애는 약의 내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약을 번갈아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절도를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종합 살충제를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어떤 예방을 하고자 하는 표적작용을 하는 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굳이 가정에서 조금 키우는데 이걸 해야 돼? 아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키핑장에서 하니까 집에서도 그냥 물을 주는 대신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기회가 되면 혹시라도 농약사를 어디선가 보거나 누군가 부탁을 할 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살균, 살충도, 그러니까 살균제도 그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종류를 교차해서 구매를 하시고, 살충제도, 깍지약도 2가지 정도 교차를 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응애도 그렇고 총체벌레도 그렇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게 좀 더 편하고 빨라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 모든 분들께 반드시 구매를 하세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되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검색을 해보시면 서울 경기 인근에 농약사를 찾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상 가면 내가 원하는 약이 다 있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어디선가 보면 그걸 구입을 하기는 해요. 이제는 제가 워낙에 이제 키핑장에서 주기적으로 그걸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약을 이제 상비처럼 이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굳이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베란다 거리대 소식 여기에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